아시죠? 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요. 우주선이 우주정거장에 대해서 빛의 속력의 60% 정도로 직선 운동을 쭉 하고 있답니다. 이때 아따 표를 그려놨네. 보시죠. 우주선과 우주정거장에서 각각 측정한 물리량이랍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주선에서 잰 거랑 우주 정거장에서 잰 거라네요. 광원에서 거울 사이 거리. 우주선에서는 L0. 우주선 안에 있는 거죠. 여기 L1이랍니다. 자, 누가 더 크겠어요? 누가 더 커? L0가 더 커요. 왜? 우주선 안에서 멈춘 상태에서 진 거죠. 그 다음 빛이 광원에서 거울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는 T0. 여기는 T1. 자, 여기 어떻게 된다? 자, 거울에서 광원까지 가는 거예요. 거울에서 광원까지. 광원에서 거울까지. 자, 그럼 어떻게 돼? 얘는 거울이 멀어지는데 쫓아가고 있죠. 거울이 멀어지는데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C분의 L1보다 커요. 왜? 거울이 도망가잖아. 우주정거장 입장에서 저 거울 도망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C분의 A0예요. 여기 그리고 똑같이 C분의 A0입니다. 여기가 T2예요. 거울에서 다시 광원으로 오는 거. 그럼 어떻게 돼? 반대 방향으로 오고 있죠? 얘는 일로 오고 있고 광원이 일로 오잖아. 어떻게 돼? 빨리 부딪히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C분의 A0보다 얘는 작아요. 왜? 요거는 도망가잖아요. 요건 마주치죠? 자, 요거를 일단 염두에 두고 가야 됩니다. L0가 L1보다 크죠? 당연하죠. L0는 멈춘 상태에서 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T0는 C분의 L. 당연합니다. C분의 L0. D가 이게 중요하죠. T1이 T2보다 크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둘 다 C분의 L1보다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사이에 두고 이렇게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둘이 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5번. 내가 풀어준 3점 문제들은 잘 복습하세요. 잘 복습하세요. 3월 말에 그 빛을 보시게 될 겁니다. 다만 몇 문제는 설정을 뒤집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설정을 좀 바꿔서 낼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이거는 점심만 안 나오면 얼마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처럼 아까 거기까지 아까 고유 길이 가지고 했던 거 그죠? 그거 뒤집어 가지고 고유 길이를 역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정기력 쪽도 은근히 좀 뒤집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기력 가기 전에는 한 60점, 70점 이랬던 게 40몇 점은 뚝 떨어졌어 평균이. 내가 그때 문제를 하나 그 당시에 완자를 풀었거든요. 완자 있는 문제는 그림을 똑같이 쓰고 설정을 추가해 갖고 냈어요. 그거 한 놈인가 빼고 다 틀렸어. 한 명인가 빼고 다 틀렸어요. 그 한 명은 뭐 아실 거고. 왜? 다섯도 왜? 와, 오늘 다섯도 이렇게 초록초록한 거 처음 봤어. 오늘 안 피곤한가 봐?
잘했어. 앞으로도 그렇게 잘해줘. 자, 갑시다. 7번. 오, 2019년도. 언제 저기야 이거 거의 한 무슨 청동기 시대 아닙니까? 2018년, 19년도면 2019년도는 2018년에 치는 겁니다. 네, 님들 초등학생 때 나온 수능이에요. 내가 30살이 되는 해에 나왔던 수능인 거죠. 7년 전이니까. 지금 30살 넘어요. 나 이거라고 얘기했잖아. 어떡해. 너무 슬프다. 너무 좀 이상했는데. 오늘 숙제 범위는 알아서 상상해. 아니 그만큼 젊어 보이시니까 보죠. 동안이시라는 거죠. 야, 이거 커버하려고 아주 애를 쓴다. 애를 쓰면 애를 써. 몰라 임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몰라. 오늘 숙제 범위가 상상도 못하게 되면 미스터 과객에 따지세요. 난 몰라요. 자, 여기 관찰자가 있어요. 여기 라이트가 있대. 여기 Q, 여기 P, 여기 R. 그리고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7번 별표해 주세요. 좋은 문제예요, 이거. 좋은 문제입니다. (0.8cm)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A가 측정할 때요. A가 측정할 때입니다. 잘 봐야 돼. A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검출기 PQR에 동시에 도달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본 게 아니야. 여기서 본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설정 뒤집었습니다. 설정 뒤집었어요. B가 여기 앉아있잖아. 얘가 본 거야. 이 가고 있는 우주선에서. 아니 우주선 밖에서. 밖에서 봤을 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여기는 자 A에 어떻게 나와야 돼? 여기 PQR이거든요. 자 Q까지 가려면 여기는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돼야겠어요? 천천히 와야 되죠? 그럼 여기 거리 길겠죠 이쪽이더. 그쵸? 여기는 이렇게 가죠. 즉 여기 도망가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짧아야지. 이쪽은 서로 이쪽에 상관없어요. 원래 길이에요. 수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거 B나 A나 어때? 요 길이는 A나 B나 똑같아요. 왜? 운동방향이 아니잖아요. 운동방향은 수직이란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움직이는 방향으로는 줄어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걸 움직이는 방향은 어디예요? 수직광대. 거기 상관없습니다. 그쪽으로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똑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움직이면서 약간 줄어든 상태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LP하고 LP 중 누가 더 커야 돼? LP가 더 커야 돼요. 왜? 맞닥뜨리잖아. 이게 마주친단 말이야. 그러면 마주치는데 쫓아가는 것만큼이나 시간 걸리려면 길어야 돼요. 근데 수축해갖고 어느 정도 수축해서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는 도망을 수축해서 이만큼 있는 거죠. 그러면 A가 봤을 때 거리는 여기도 줄어들어 있고 여기도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얘네들 합보다 어때? 무조건 작겠죠. A가 측정한 이거 A가 측정한 거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거보다 작아요. 고유 길이보다. 왜? 움직이니까. 그리고 얘는 뒤집었습니다. 같은 거리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실제 같은 거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자, 갈게요. 기억. A가 측정할 때 P와 Q 사이의 거리는 LP가 LQ보다 작아요. 왜냐면 둘 다 줄어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부터가 중요합니다. B가 측정할 때 이건 중요하지. 이러면 어떻게 돼? 같은 C만큼 가는데 거리가 이쪽이 훨씬 길잖아요. 그죠? 훨씬 기니까 어떻게 돼? P가 늦게 도달합니다. P가 늦게 도달해요. LP가 LR보다 커요. 작은 게 아닙니다. 커요. 거리가 더 길어졌잖아. 그 다음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 B의 시간보다 무조건 느리게 갑니다. 왜? B가 볼 때는 A가 나의 반대 나의 뒤로 0.8씩 밀려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A의 시간이 B에서 잴 때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설정을 뒤집은 문제예요. 원래는 어떻게 됐겠어? 같은 거리였으면 B에서는 PQR이 똑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A 입장에서 어떻게 됐을까? PRQ 순으로 들어가야 돼. PRQ. 근데 저게 동시에 했다는 얘기는 뭐야? 거리가 다르다는 얘기죠. 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주 괜찮은 문제예요. 자, 12번. 2021년 5년 전 수능입니다. 자, 거기서 뭐라고 되어있느냐? 수소하고 삼중수소죠? 중수소하고 삼중수소. 이거 뭐겠어요? 이거는 그거죠.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핵융합 반응 그것 중 하나죠. 그래서 17.6MeV/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질소하고 수소가 결합해가지고 탄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탄소가 만들어지고 핵융합 반응 나오고, 즉 여기는 핵이 약간 깨지는 거예요. 핵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 조금 줄어들었죠, 오히려. 자, 가는 핵융합 반응 맞고요. 기억. 질량 열소는, 자, 요걸 뭘로 할 수 있냐? 에너지로 보면 됩니다. 에너지량이 어디가 더 많아요? 가가 더 많습니다. 즉 가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질량이 더 많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가에서보다 나에서가 더 작아요. 그냥 기억. 디귿 설마 고르진 않겠죠? 이거 고르면 뭐다? 아, 나는 산수 막장이구나, 산방이구나. 계산 실수야. 이건 죽어. 드디어 원자의 세계에 오셨습니다. 이거 화학 원자 보이네. 원자 모델이에요. 원자 모델. 자, 원자는 처음에 누가 주장했죠? 아니, 잠깐 좀 역사를 좀 훑어보자고. 원자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에리스토텔? 아니에요. 에리스토텔은 사원수설이죠. 우리 그 드래곤, 롤 드래곤 있잖아. 그 화학공학이랑 저거 뭐야? 그거 빼고 대지, 화염, 바다, 바람, 물, 불, 흙, 공기 사원수설. 이 사람이 에리스토텔, 이거 주장한 사람이 에리스토텔이에요. 이 사람 아닙니다. 원자선을 주장한 사람은 6글자예요. 좀 이름 이상한 사람. 민주주의와 조금 비슷한 이름이에요. 맞습니다. 데모크리토스예요. 데모크리토스입니다.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데모크리토스예요. 물론 이 사람이 보고 주장했어요. 혐의가 어딨어 이 당시에. 다만 철학적인 의미로 주장한 겁니다. 웬 철학이에요? 여러분, 과학과 철학은 뿌리가 같습니다. 진짜예요. 옛날에 과학도 철학도 같이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데카르트도 그렇고 파스칼도 그렇고 과학 수학자면서 동시에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중에 얘기하죠. 인간은 연약한 갈대다. 하지만 아니지. 그건 파스칼 거다. 인간은 나는 실존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건 데카르트고요. 파스칼은 인간은 연약한 갈대다. 그러나 무슨 갈대? 생각하는 갈대. 이 똑똑한 게 아니지. 그러면은 저희 멍청한 인간도 아니란 거야? 그럼 그렇게 된다고. 그럼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원자선을 주장하는 사람은 돌턴이죠. 물론 이 사람도
봤어요. 어떻게 봐 원자를 놓고 50년도 안 돼요. 전자현미경이 만들어지고서요. 발명되고서. 전자비행이 뭐예요? 나중에 설명할게. 전자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어. 자 어쨌든 근데 그 당시 돌톱까지만 해도 원자는 안 깨지는 줄 알았어요. 물질의 이론 기본 입자 최소 단위로서 안 깨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기 자기가 참 많이 발달하면서 참 이 시기에 아까 그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막 이제 그 맥스웰 방정식도 쓰면서 전자기학이 완성되고 전자기파가 막 이제 그 연구가 된 그 시기에 음극선이라는 여기서 선은 빛을 얘기합니다.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X선, 감마선과 똑같은 거예요. X선은 X로 된 선이 아니고 빛입니다. 빛. 즉 마이너스 극을 띠는 어떤 빛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지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빛인데 희한해. 자기장이랑 막 이거에 대해서 뭐가 있어. 톰슨이 뭘 했냐면 야 이거 마이너스 극인데? 하고 그걸 찾아냈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마이너스 극 입자가 갖고 있는 전환의 질량비를 계산합니다. 전환량과 질량 계산했다가 아니고요. 질량과 전하의 비를 계산한 거예요. n분의 2죠. 쉽게 얘기하면 n분의 전하량. 질량분의 전하량을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기를 띠는 입자라고 해서 이름이 붙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도 다 아는 일렉트론입니다. 뭐예요? 일렉트론. 전자. 저거 반대가 파시트론이에요. 양전자입니다. 다 똑같은데 그럼 저 전자는 질량이 아직 그건 몰라. 그거는 좀 몇십 년 더 가서 찾게 돼요. 근데 어쨌든 톰슨이 처음으로 야 음극소는 마이너스 극으로 된 어떤 입자가 있는 그 입자의 흐름이다 라는 걸 처음으로 밝혀냅니다. 그걸 어떻게 밝혔느냐. 그 음극선이 있는 곳에 바람개비를 갖다 놨더니 바람개비가 돌아요. 그 빛을 받고 돌아. 마치 물이 흐르면 물레방아로 돌아가듯이 돌는 거야. 이거는 뭐로밖에 설명하는데 이거 파동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뭐란 얘기예요? 입자는 얘기예요. 그 입자는 뭐가 있겠어? 알갱이니까 질량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얘는 마이너스 극이니까 전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전하랑 질량비를 찾고 내가 언제 얘기했을 거예요. 밀리컨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모르시나? 나쁜 사람이에요. 뭔 짓을 했느냐? 기름방울을 뿅뿅뿅뿅뿅 뿌려가지고 그런데 이 기름방울이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적당히 조절하면 이게 동동 띄울 수 있거든요. 그걸 띄워가지고 기본 전하량을 측정합니다. 그 전하량이 얼마냐? 요거다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에요. 자, 근데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요거라는 걸 밝히도록 대학원생들을 시킨 사람이 밀리컨입니다. 아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대학원생을 얼마나 부려먹었으면 그 대학원생이 한쪽 눈에 시력을 잃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 몇천 방울을 봤을 거 아니야. 몇만 방울을 봤을 거 아니야. 그렇게 시력을 잃었다는 슬픈 전설. 연구원의 슬픈 말로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은 저 넘어 있어요. 난 몰라요. 진짜인지 몰라. 이거 가지고 밀리컨 까고 그러면 안 돼. 밝혀질 건 몰라요. 나도 진짜인지 몰라. 미리 얘기했어. 근데 그렇게 얘기가 어떻게 돼? 전자의 전하량이 나온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 전자의 질량이 나와요. 그래서 다 계산됩니다. 그리고 톰슨이 발표를 합니다. 야 원자가 깨지는 거였어 야 이렇게 된 거야. 원자 안 깨지는데 깨지네. 그리고 여기 뿔만 전기가 같이 있네. 해서 뭐가 나오느냐? 오레오즈 모델이 나와요. 아 물론 그 당시 오레오즈가 없어요.
내가 이름 붙인 거예요. 푸딩 모델입니다. 푸딩. 자, 오레오는 뭐가 떠오르죠? 마시멜로우죠? 하얀 마시멜로우잖아. 그리고 거기 딱 그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초코 알갱이 아이씨다. 이따 사갈까? 이따 진로박 사서 사갈까? 갑자기 그거 먹고 싶어지네. 여하튼 그런 것처럼 어떤 거냐면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마이너스 입자가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박혀있다. 그리고 플러스가 이렇게 골고루 팍 퍼져있다. 라는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합니다. 원자의 모델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은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은 좀 달라요. 그거를 이제 밝혀준 게 러더포드입니다. 자, 요거는 근데 잘 들어야 돼요. 톰슨 씨가 틀린 걸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톰슨 제자예요, 이 사람은. 그거 뭐겠어? 스승님을 까려고 한 게 아니고 스승님의 이 가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고 한 거야. 근데 안 된 거지 그렇게가. 왜냐면 우리가 생각한 실험이 아니었던 거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거든. 그게 그쪽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알파 입자가 뭐냐면요. 아까 헬륨 원자핵 있죠. 헬륨 원자핵이 알파 입자예요. 핵융합반에서 나오는 헬륨 원자핵. 이게 굉장히 강한 방사성을 띠고 있는데 플러스 입자입니다. 자, 여기에 뭘 할 거냐면 이 알파 입자를 쏠 거예요. 플러스인 걸 알고 있었어 이미. 그거를 어디다 쏘느냐? 금박에 쏜 거예요. 금박. 저 금박 훔쳐서 딱 팔아먹어야 되는데. 너 이러면 나쁜 거겠지? 근데 이거 못 팔아요. 너무 얇아가지고. 얇게 해놓은 거야. 최대한 얇게 만들어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빵 쏜 거예요. 한두 방이 아니고 수천 알을 쏜 겁니다. 자, 만일 이 푸딩 모델이 맞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전기력은 어떻게 되죠? 같은 극끼리는 세은 어떻게 하지? 밀어내죠. 다른 극끼리는 당겨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극이 저렇게 골고루 뻗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통통통통 막 튕겨야 정상이겠지. 그쵸? 막 여기저기 튕겨야 정상인 거예요. 그쵸? 그것만 나오면 톰슨 모델이 맞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안 나오면 톰슨 모델은 수정이 돼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천 알을 쐈어요. 쏘세요 하고 쐈는데 결과가 이상해. 이상한 결과가 나온 거야. 대부분 아까 얘기했잖아. 저렇게 퍼져 있으면 다 튕겨야 된단 말이야. 안 튕겨요. 그냥 슝 지나가. 거의 900알 가까이 1000알 정도 쐈다고 치면 900알 넘게가 슝 지나갑니다. 슝 지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힘을 받았을까요?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아무 힘 없이. 그렇죠? 그럼 뭐야? 즉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인데 이건 흩뿌린다는 얘기지 알을 낳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흩뿌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흩어지지 않았다. 이건 뭐냐? 비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로 끝이 아니야. 전혀 생각도 안 하는 일이 생겼어. 그러면 지금 100알 정도는 튀겼다는 거잖아요. 튀기긴 튀겼습니다. 근데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튕겨요. 어떻게 튕겼느냐? 되돌아와. 원래 쌌던 데 근처로 돌아와서 다 튕겨. 100알이. 마치 뭐랑 비슷해요? 약간 만화로 치면 3, 3일 더 짧게 줄여서 나한테 쾅 받고 튕겨나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탁구공을 농구공에다 부딪히면 어떻게 돼? 탁구공 그대로 튕겨나오죠. 즉 작은 입자가 큰 무거운 애한테 꽝 박는 그런 느낌으로 튕긴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죠? 뒤로 튕기는 거 이거밖에 없어. 가벼운 물체가 빠르게 가서 꽝 부딪히고 튕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뭐야? 뭔가 무거운 게 플러스로 된 무거운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즉 일부가 쏜 방향의 반대로 튕겼다.
그럼 무거운, 질량이 큰, 질량이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칠 정도면 질량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플러스 입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모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통수는 거를 반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증명하려고 했던 실험 결과 때문에 아 이게 스승님 생각과는 다르게 돼 있네 해서 나온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모델이고 참고로 우리 학교도 이거 씁니다. 어디요? 내 고등학교요. 이거 씁니다. 여기 나와요. 실제 우리 교표에 있어요. 이거. 근데 보어는 뭐예요? 보어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지금부터 얘기하면 머리가 좀 아파집니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왜냐면 약간 전자기학 상식이 좀 필요해요. 자 여기서 잠깐 원자 모델이 이제 돌아가는 방향을 좀 봤죠? 이거에 기본되는 식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 여기서 잠깐 식이 나와야 돼요. 자 전기는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당깁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전하량의 세기가 셀수록 크고요. 거리의 제곱에 어떻게 돼? 반비례한다. 뭐랑 좀 닮지 않았습니까? 이걸 발견한 사람이 쿨롱입니다. 여러분 전하 단위가 뭐예요? 전하량 단위. 전하량 단위 뭐예요? 몇 C 쓰는 거. 그게 쿨롱입니다. 네, 이 사람이에요. 그 쿨롱 맞아요. 그 쿨롱이 사람 이름입니다. 전하량의 단위로 이름이 붙었고 거기 써 있는 이 힘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쓰느냐? 쿨롱도 아니에요. 쿨롱입니다. B 발음 안 해요. 쿨롱의 법칙입니다. 쿨롱's law. 자, R은 거리고요. 입자 사이, 저는 입자 사이 거리. 이거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비슷한 모양이 사실 있습니다. 님들은 다행히 이거 안 했어요. 만일의 법칙입니다. 만일은 누구 거예요? 네, 뉴턴이 한 거랑 식이 똑같이 나와요. 빼긴 거네. 아니 결과가 그렇게 된 거야. 해보니까. 그런데 만일력이랑 전장력 중에 누가 더 셀까요? 전장력이 훨씬 셉니다. 왜냐하면요, 이 상수 값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쿨롱 상수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쿨롱 상수라고 해요. 컨스턴트가 상수입니다. 이게 10의 9제곱이에요. 만일력은요 10의 마이너스 31제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40제곱배가 차이가 나는 거야. 어마무시한 차이지. 그래서 보통 비슷한 크기로 이제 전하량의 질량이 있으면요, 전기력이 중력을 만일력을 가지고 놉니다.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의 압도적인 차이예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요. 물리학과에서는 요 쿨롱 상수도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이거 뭐예요?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저게 이유가 있어요. 저거하고 나중에 다른 그 숫자가 하나 더 나와요. 숫자예요. 상수예요, 상수. 숫자입니다, 그냥. 진공에서의 그 전하가 쌓이는 비율이라는 유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왜 저게 중요하냐? 저거가 나중에 빛의 속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요. 요 상수가 빛의 속도하고 관계가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씁니다. 나중에 이건 적지 마. 적지 마.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적지 마세요. 우리는 요거 갖고 간단하게 몇 개만 계산합니다. 네, 계산 문제가 아직 조금 있어요. 왜? 계산이 끝났다고는 했지만 그건 역학 쪽이지 전장에 조금 있어.
그러나 솔직히 우리 그 3점짜리 수능처럼 그렇게 막 복잡하게 계산하는 경우는 다행히 별로 없고요. 몇 대 몇 정도 선에서 끝납니다. 다만 좀 몇 대 몇을 좀 더 복잡하게 내가 만들 수도 있지요. 안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 보이시죠? 쿨러넌스 값. 그게 큰 거야. 진공위성 쿨러넌스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러더포드까지는 이제 왔습니다. 원자 모델은. 근데 러더포드가 졸라게 능력을 받아요. 자, 왜 그러냐? 자, 러더포드의 핵은 이거예요. 여기 핵이 있어. 마이너스 전자가 빙글빙글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물어볼게. 민서야, 원으로 도는 물체는 가속 운동이다. 맞아요, 틀려요? 가속도 운동 맞아, 틀려. 원으로 도는 문제는 가속도 운동이구나. 힘을 받는 운동이에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정원해보는 데면 지불놀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팔에 힘이 들어가. 풍물놀이. 뭐 상모 돌리시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해보시면 알 거예요. 어쨌든 회전시키면 힘이 들어가거든요. 90년에 힘이 들어가야 해요. 그냥 힘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자는요, 가속도 운동하면 빛을 냅니다. 방향이 바뀌는 거. 그렇지, 방향이 바뀌면서 가속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가속을 받는 거지. 바뀌면 받는 거야. 방향하고 속력이 다 안 바뀌어야 돼. 근데 둘 중에 하나 바뀌잖아, 그렇지? 그럼 무조건 가속되는 거예요. 일정하진 않지, 크기가. 왜냐면 방향이 바뀌니까. 크기는 일정한데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지. 값이 일정한 건 아니지, 저희가. 그 벡터 방향, 저희 값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전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면요, 전자기 팔을 이렇게 돼 있어요. 전자기 팔은 빛입니다. 에너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빛 에너지를 내놔요. 그럼 어떻게 돼? 에너지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우리 그 옛날에 무슨 김인국 씨 아저씨 가지고 막 그 대리운전 그 광고 찍을 때 점점 느려지면 막 답답해하고 못 듣는 그 수준까지 가는 그런 것처럼 이게 처음에 빙빙빙 돌다가 느려지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돈다고 해보죠. 빨리 이렇게 삥 돌다가 점점 느려져. 꼬라박습니다. 그럼 원자가 무너져야 돼요.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는 다 죽었어. 자, 우리 타짜에서 얘기하죠. 마포대기는 무너진 야 이렇게 나오잖아. 원자는 왜 무너져? 안 무너져요. 근데 무너져야 돼. 지금 저대로면, 전자기업대로면. 쉽게 얘기하면 원자 구조가 지금 유지가 안 된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야, 러더포드 아저씨, 당신 말대로면 원자 구조는 유지가 안 되면 무너져야 되는데 왜 안 무너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해 주세요. 러더포드 뭐라고 답을 할까요? 나도 모르? 아니 진짜 몰라. 왜냐면 정말 답이 안 나오거든. 정말 답이 안 나오거든. 말이 안 되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고민이 어떡하지 했는데 러더포드도 제자가 있었어요. 튀어나온 제자야. 제자예요. 그게 보어입니다. 닐스 보어예요. 다만 러더포드의 스승이 톰슨하고 사이가 더러웠습니다. 톰슨하고 사이가 더러운 보어예요. 근데 어쨌든 보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가 도는 건 맞대요. 돌긴 돕니다. 근데 도는 코스가 있다. 마치 공정 궤도가 행성으로 다 있잖아요. 태양에도. 그렇잖아? 물론 이제 그걸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정해진 건 아니지. 근데 얘네도 특정한 코스에서만 돌고 그 코스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이거 뭐야? 그냥 이렇다고 하면 이렇게 맞아요. 이게 원래대로 다 돼. 이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좀 까르툰 얘기하면 몰라, 이렇게 하면 다 맞음 하면서 이렇게 약간 좀 우기는 느낌이 돼버렸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준 거지. 물론 나는 닐스 보어를 깔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림이지 약간 그런 느낌이 된 거라고요.
실제는 그건 아니고 그렇게 가정에서 풀면 여러 가지가 다 들어맞는다. 안 그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어? 안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급해. 뭐 그렇게 급해. 리스 보어도 불완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해명부터가 안 먹혀요. 이거 수소만 돼. 안 먹혀.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도 수정됩니다. 근데 이 수정 과정에서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공포의 불확실성 원리가 추가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에서 그 나오죠. 전자 구름 이딴 거 나오지. 그게 얘 때문에 생긴 거야. 불확실성 원리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정확한 위치랑 운동량을 동시에 잴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최소의 오차가 있어서 정확한 값은 다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뭘로 가느냐? 님들이 좋아하는 확률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알아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이에요. 그래서 전자구름이 그지 같은 거야. 그 전자구름에 관련된 식이보다 공포의 슈레딩거의 방정식이에요. 확률 밀도식 함수야. 그거 저기야 미치는 거요. 다만 우리는 과거 지망생이지 카이스트생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설마 나 만났어요. 카이스트는 어디 가는데? 과거 쪽은 카이스트로 많이 가. 그래서 하게 되는데 내가 물리과라서 만난 거지. 카이스트는 다른 거 가면 안 만나요. 카이스트를 뭔가 있어요. 아니요. 카이스트는 20개밖에 없어. 우리는 연세대. 그럼 서울대 가. 내 어머니랑 같은 동문이 돼. 서울대 축제 안 그냥 되냐? 그냥 오늘 서울대. 강화 보신대? 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바꿔서 전자 구름까지 간 거예요. 전자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몰라서 확률로 끌고 가는 거 있어. 현대 모델은. 그렇지. 오비탈이지. 오비탈까지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 구름 나중에 오비탈까지 가는 거예요. 그 구름이 오비탈이야. 전자 구름이. 보호 아저씨 때문인 거예요. 보호가 먼저 했고 그걸 또 수정하고 하면서 바뀌어온 거죠. 약간 계속 끼워 맞추는 거야. 여기는 약간 좀 무식하게 그냥 끼워 맞춰서 해보고 하면서 바뀐 거예요. 근데 원래 현대 분리는 그렇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나쁘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거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시키는 게 아니고요. 수학 엄청 들어가요. 자, 아까 말했던 그 불확정성 원리 있죠? 하이젠버그. 그 사람이 양자역학 책을 냈는데 이름이 영어로 쓸게요. 매트릭스 다이내믹스. 잘 모르시겠다고요? 행렬역학입니다. 네, 행렬이요. 네, 공통상어 그 행렬 맞아요. 그 행렬 맞아요. 님들이 배운 행렬은 그거 발바닥도 안 따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발바닥 떼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봤지 그거를.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공통상어 행렬은 저거에 요게 불닭볶음면 불닭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그런 그 잔치국수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리학과는 대체 뭘 하는 거예요? 온갖 수학, 온갖 행렬, 미적분, 벡터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수학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거야. 심지어 방정식으로 막 돼 있기도 하고 삼각비하고도 친해야 되고 물론 난 전문적인 데만 얘기해서 그런 거고 실제 다 그러진 않아. 근데 전문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당연히 일반 물리나 이쪽에서 그 정도까지는 안 가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갑니다. 왜? 님들이 일반 물리까지 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새는 무전공으로 해서 나중에 전공을 잡는 게 대세여서 일반 물리 기본으로 듣게 돼 있거든. 무전공이면은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과목들 몇 개를 들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일반 물리예요. 1학년 때 그거 듣고 2학년 때 지는 거. 그렇죠. 뭐라든지 다 듣는 거예요. 일반 물리, 일반화, 일반 생물학은 다 들어. 지구과학은 일반을 못 봤어. 이과, 문과는 정해놓고 해야 돼. 뭐 그렇긴 하죠. 네, 우리는 문과가 없었어가지고. 자, 좀 쉬운 얘기 좀 가죠. 자, 그동안 좀 머리 아프고 했으니까 선 스펙트럼입니다. 일하실 내용이에요.
연소 스펙트럼. 화학에서 일단 네, 이건 뭐 연소 스펙트럼 뭐예요? 이건 너무 쉽죠? 자, 스펙트럼은 참고로요. 스펙트럼을 옛날에 우리말로 순화시키는 운동이 좀 있었어요. 오 맞아요. 무슨 띠가 어, 띠 빛의 띠다. 아 맞다 띠. 그래서 선 스펙트럼은 줄빛띠래요. 줄비띠. 발음도 좀 너무 귀여워 발음이. 아니 발음 잘해야 돼. 잘못해서 치읓이 되면 안 돼. 띠가 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시 곤란해져. 해변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선 스펙트럼은 그러니까 스펙트럼은 크게 세 개죠. 연소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 연소 스펙트럼 뭐냐? 광원에서 그냥 온 겁니다. 그냥 프리즘에다 딱 쏜 거예요. 무지개 빛이죠. 선 스펙트럼은 그중 특정 파수에만 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 광원에서 왔는데 저온 기체가 몇 개 뺏어간 그게 흡수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고장난 액정 같은 거 있잖아. 왜? 그 액정 고장나면 막 띠그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검은 선이 칙칙칙 그어져 있어요. 흡수해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거꾸로 선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은 까맣고 거기만 딱딱 빛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원소면 흡수 스펙트럼이랑 방출 스펙트럼 위치가 어떨까? 똑같습니다. 같은 원소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뭘 할 수 있느냐? 원소 종류도 할 수 있고요. 질량지 여러 가지를 다 따질 수 있다라는 게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멈추는 이유는요. 네, 더 들어가면 안 돼요. 뭐?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오늘은요 숙제를 드리긴 드릴 건데 그까지 들으세요. 이전까지 아니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좀 달라요. 안 주시. 체크해 주시고 번호를 짚어줄 겁니다. 번호를 짚어줄 겁니다. 자, 86쪽은 1번입니다. 자료 1, 86쪽 자료 1, 87쪽 1번, 2번, 3번 해가지고 5번까지만입니다. 5번까지만이에요. 이 점에서는 안 끝났어. 1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평소보다 조금 외우고 3점은 주고는 싶으나 이미 3점이 있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이미 3점이 있기 때문에 참을 거고 다음 시간에 이쪽 그 나머지 설명하고 3점 몇 개 풀고 그러고 반도체 쪽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반도체도 좀 해야 돼요. 천천히 할 거고 자기장 때 조금 천천히 나갈 거예요. 자기장은 조금 천천히 나갈 겁니다. 왜? 님들 자기장 좋아하잖아요. 2-1에서 알아 법이야. 그렇게 쳐다보지 마. 알아. 니들 시달리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이쪽을 그리고 여기가 전기 이후에 두 번째로 계산해야 되는 마지막 파트입니다. 찐막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제 논리 통과하는 계산 없어요? 아니 계속 거의 계산이 없어 그 뒤에는. 거의 계산이 없습니다. 거의 계산이 없고요. 여기는 내가 나중에 몇몇 기출 문제를 조금 풀어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완자 쪽 문제를 좀 갖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